실기시험을 대비해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만을 모아놓았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 2차 실기 대비 이론과 문제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강의입니다. 고정 댓글에 질의응답을 위한 카페 링크와 교재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나오는 직업의 요건입니다. 사실 직업의 요건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미인정 직업을 쓰라라는 걸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직업의 요건 혹은 직업의 원칙 다 같은 이야기고요. 직업의 요건과 원칙을 벗어난 게 곧 미인정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직업의 요건을 이해하고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찾으면 바로 하나씩 찾으면 미인정 직업이에요. 그냥 미인정 직업을 6개, 8개를 외우려면 사실 외워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업의 요건에 따라서 분할로 해서 나누어서 구분지어서 외우는 게 훨씬 더 수월한 방법입니다. 직업의 4가지 원칙이요. 네 가지 원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속해서 돈이 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윤리적이어야 한다라는 게 직업의 기본 원칙이에요. 자, 계속해서 계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돈이 되고 경제성이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사회성이고요. 윤리적이어야 한다. 바로 윤리성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 속박 상태에서 하는 것은 직업으로 볼 수 없다라는 원칙이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모두 4개 혹은 5가지입니다. 자, 각자에서 벗어나는 것들이요. 경제성, 돈이 되지 않는 활동이요. 가소노동이나 가사노동이나 봉사활동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사회성이 사회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 사회에 보탬이 되지 않는 이자나 배당 등 자산 수입 이건 순수하게 개인의 복리를 위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직업이 될 수 없고요. 계속성이요. 한 번만 벌고 끝나는 거 직업으로 볼 수 없어요. 복권이나 토지 매각 수입 같이 일회성 수입이요. 이거 직업이 해당되지 않고요. 속박 상태, 재소자의 노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직업이 아닙니다. 그 다음 윤리적이어야 해요. 그래서 범죄 행위 같은 것들도 직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성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기도 해요. 일의 계속성이란 주기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주, 매월 같이 주기적으로 행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주, 매월, 매일은 아니더라도 계절적으로 주기성이 있어도 계절적으로 행하는 것 이것도 주기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명확한 주기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뭔가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이것도 일의 계속성이 있는 거고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도 일의 계속성이 있다고 간주합니다. 다시요. 매일, 매주, 매월의 주기적, 계절적 주기성, 명확한 주기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이것이 일의 계속성의 정의입니다. 규준 3가지에 대한 설명 혹은 백분위 점수, 표준 점수, 표준 등급의 의미를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백분위 점수, 표준 점수, 표준 등급으로 크게 제목을 줬고요. 백분위 점수는 100개의 동일 구간, 표준 등급은 9개의 구간입니다. 백분위 점수 100개의 동일 구간으로 점수들을 분포시켜서 점수를 변환한 거고요. 백분위 점수가 80점이라면 상위 20%입니다.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다시 백분위가 80점이면 상위 20%입니다. 하위가 아닌 상위예요. 자, 표준 점수요. 표준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계산하고요. 원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표현한 겁니다. G점수가 있고 T점수가 있어요. G점수는 평균을 0점으로 계산한 거고요. T점수는 평균을 50점으로 환산한 겁니다. 표준 등급이요. 원점수를 순서대로 배열한 후 9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등급을 매긴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대표적인 사용예입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2차 실기시험은 손으로 쓰여진 것만 점수로 연결이 됩니다. 눈으로 머리로만 공부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손으로 직접 쓰며 공부해야 한다는 점 기억 바랍니다. 내용은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실제 출제 사례와 내용을 연결하지 못하거나 모범답안 작성에서 감점되지 않도록 교재를 통해서 실제 문제 출제 사례와 모범답안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 공급 그리고 노동 수요와 노동 수요 탄력성의
결정 요인입니다. 노동 공급, 그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일을 하러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임금입니다. 그리고 인구에 관련한 두 가지 요인이 있고요. 노동에 관련한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인구에 관련한 두 가지 요인은 인구 동태하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인구수를 가져서도 얼마나 경제활동을 참가하는 그 비율에 따라서 공급은 바뀌는 거죠. 노동의 세 가지요. 노동의 질, 시간, 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을 2배로 일해주면 노동은 2배로 늘어난 거예요. 다시 임금, 인구에 관련한 두 가지 요인, 인구 동태, 경제활동 참가율, 그리고 노동에 관련한 세 가지 요인, 노동의 질, 시간, 강도입니다. 노동 수요와 노동 수요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요. 이거 먼저 노동 수요를 정리하고요. 노동 수요 탄력성이 뭔지만 구분하면 돼요. 노동의 수요만 먼저 좀 정리를 할게요. 노동 수요에 관련한 요인은요. 첫 번째, 임금에 관련한 항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상품 수요에 관련한 항목이 있고요. 나머지 생산에 관련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외우는 게 훨씬 쉬워요. 당연히 임금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상품이 얼마나 팔렸냐의 문제니까 상품 수요 중요합니다. 임금과 상품 수요는 굉장히 상식적이죠. 나머지 생산에 관련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산 요소는 생산 요소의 가격이고요. 두 번째는 노동 생산성이고요.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 세 번째는 생산 기술 방식입니다. 다른 생산에 관련한 거, 생산 요소 가격, 노동 생산성, 생산 기술 방식이요. 그런데 이 노동 수요에 관련한 요인들을 노동 수요 탄력성으로 바꾸면 이 탄력성이란 말 자체에 이미 임금에 관련한 노동 수요의 변화를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 수요 탄력성에는 임금이란 말이 그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동 수요 탄력성의 결정 요인에는 임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나머지를 탄력성, 즉 비율, 기울기니까 나머지 요소들을, 노동 수요 요소들을 탄력성의 이름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상품 수요가 노동 수요를 변화시킨다면 상품 수요가 아니고요. 상품 수요의 탄력성이 노동 수요의 탄력성을 변화시켜요. 다 기울기 값으로 다 바꿔줘야 돼요. 자, 두 번째,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이 노동 수요를 바꾸지만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 결국 가격에 따른 공급의 변화예요. 그래서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 노동 수요 탄력성을 바꿉니다.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이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라는 비율로 바뀐 거예요. 노동 생산성이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노동이 그 중에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노동 비용이 비중에 해당하고요. 생산 기술 방식이 여기서는 결국은 어느 정도로 생산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로 바뀝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 탄력성의 요인이요. 임금은 당연히 빠지고 상품 수요는 상품 수요 탄력성으로 바뀌고요. 생산 요소는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으로 바뀌고요. 노동 생산성은 노동 비용의 비중, 그다음에 생산 기술 방식은 노동의 대체 가능성으로 바뀌어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 수요 탄력성은 임금의 변화에 따른 노동 수요의 변화잖아요. 노동 수요량의 변화잖아요. 그래서 노동 수요 탄력성의 공식은 임금의 변화율 분의 노동 수요의 변화율입니다. 부처의 집단 상담 3단계 모델 혹은 각 단계에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모범 답안입니다. 탐, 전, 행이에요. 이건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탐색 단계, 전환 단계, 행동 단계. 모든 상담은요, 자기 개방으로부터 시작하고요. 끝은 목표 설정하고 행동계획 수립하고 의사결정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모든 상담의 공통이니까 그냥 빼고요. 나머지 요만큼이 진짜로 우리가 기억해야 된 집단 상담의 특징입니다. 자, 첫 번째 자기 개방 단계에서는 먼저 나에 대한 흥미와 적성을 탐색합니다.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잘하는지 흥미와 적성을 탐색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자아상, 즉 흥미와 적성에 대한 그 결과 자아상과 피드백 간의 불일치를 해결합니다. 다시 일단 자기 개방 탐색 단계에서는 흥미와 적성을 검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자아상과 피드백 간의 불일치를 해결합니다. 두 번째 전환 단계요. 첫 번째가 흥미 적성이었다면 두 번째는 직업 세계와
가치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직업 세계 연결하고 삶의 가치를 조사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요. 마지막으로 가치와 피드백의 불일치를 해결합니다. 첫 번째는 흥미와 적성, 즉 자아상과 피드백 간의 불일치 해결. 두 번째는 직업개혁 가치, 즉 가치와 피드백 간의 불일치예요. 요 두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입니다. 지금 화면 좌측 상단의 재생 목록을 누르면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